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의의 시대, 중개무역에 주력한 유대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6에서 18세기 유럽은요 중상주의 시대였어요. 그야말로 상업을 중시하는 시대였는데요. 상업의 귀재인 유대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어요. 한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무역을 통해서 국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정책 목표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었어요. 값싼 원료를 확보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몫이었어요. 모든 특권은 경제를 주도하는 계층에 주어졌어요. 상인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중상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강력하게 만드는 시스템인 반면에 자본주의는 능력 있는 개인을 부유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근대 초기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갈등 없이 두 시스템이 공존할 수가 있었어요.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엘리트주의에 입각해서 유능한 사람에게 공익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득을 많이 본 계층은 유대인 계층이었어요. 생산과 유통, 무역 활동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죠. 경제사에서는 중상주의 시대를 15세기 중반에서부터 18세기 중반, 그러니까 약 300년간으로 보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태동한 시기죠. 1096년 1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영국 내 반유대 정서가 고조되면서 유대인 박해와 살해가 잇따랐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다를 건너서 폴랑드르로 탈주했어요. 3차 십자군 전쟁 때인 1290년 11월에 영국의 에드워드 1세에 의해서 영국에서 유대인들이 일시에 추방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당시 추방된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요, 바로 플랑드르 지방의 브리헤 항구였어요. 그때만 해도 플랑드르와 보르도 지방은 영국 국왕의 영지였어요. 브리헤에 도착한 유대인들은 기존 브리헤의 유대인들과 손을 잡고 당시 최고의 상품인 모직물의 고급화에 주력했어요. 1291년 제노바가 지브롤터 해협을 발견하고 1293년에 카스티아 제노바 연합 함대에 의해서 이슬람 해군이 결정적으로 패배했어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주도해 지중해 국가들과 양모와 모직물 직교역이 활성화되면서 도시는 눈부시게 변화했어요. 그 뒤 1306년에 프랑스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도 브리헤에 합세했어요. 브리헤는 무역이 번창했고 유럽 최대의 모직물 산업지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15세기 말에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살았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유대인 추방령으로 약 30만 명이 추방당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든 곳이 동족의 연고가 있었던 브리헤와 앤트워프였어요. 브리헤는 유럽 최고의 무역과 금융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떠나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항구는 제 기능을 상실했어요. 브리헤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온 유대인들 덕분에 중개무역이 발달했어요. 브리헤로 온 이베리아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그들이 살았던 이베리아 반도의 특산품들을 많이 취급했어요. 스페인산 양모와 피혁, 그리고 천일염,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철과 남부산 과일과 올리브, 쌀, 포도주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카나리아 제도와 남부 안달루시아에서 재배되는 커피도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중개무역을 위해 들여온 상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부가가치를 높였어요. 교역망도 확대했어요. 번영을 구가하던 브리헤는요, 바닷물이 들어오던 츠빈 강의 수로가 침전물로 막히면서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다로 열려있던 그 길이 퇴적작용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배들이 접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도시는 항구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역사의 뒤로 물러나게 되었어요. 브리헤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불운이자 재앙이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듯이 불운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인근의 또 다른 항구 도시인 앤트워프로 발길을 옮겨서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